자, 과학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일단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페이지 7쪽부터 8쪽까지 이제 학습지 프린트 나눠준 거 요거 이제 온클에도 올리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미 다 나눠줬기 때문에 혹시 안 가져간 친구들은 온클에서 보고 인쇄를 하거나 혹은 종이에다가 답만 적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이트를 줄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는 로그인 필요 없어요. 로그인 필요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이름과 성을 이렇게 칠하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름에 승아, 성에 박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름에는 학번을 씁니다. 이름에는 학번. 예를 들면 205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성에 이름을 풀네임을 다 써줘. 박승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렇게 써야 선생님이 안 헷갈릴 수 있어. 자, 202쪽 펴봅시다. 프린트 7쪽, 202쪽.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물질의 특성 중에 이제 끓는 점이라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끓는 점. 끓는 점이란 끓기 시작하는 점으로서 끓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 즉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었다. 자, 그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뭐야? 녹는다는 게 뭐야? 일단 녹는다. 녹는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말하죠. 고체가 액체로. 언다는 건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굳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나 액체가 고체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같겠죠? 그냥 반대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역반응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요 두 개는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그냥 멜팅 포인트 이렇게 둘 다 씁니다. 뭐 어는 점이라고 해서 프로징 포인트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있는데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까닭과 녹는 점, 어는 점 그 자체에서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요거는 이제 갈륨이라는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갈륨이라는 그 금속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갈륨 금속인데 한번 봅시다. 이 숟가락은 갈륨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갈륨으로 만든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짠! 숟가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갈륨으로 만든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갈륨으로 만든 숟가락을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네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갈륨은 우리 손에만 쥐고 있어도 녹는 아주 신기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갈륨으로 만든 그런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 같이 생긴 갈륨 호일을 팔아요. 그래서 그 갈륨 호일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걔네가 녹아요. 왜냐면 갈륨은 녹는 점이 30도로 매우 낮아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쉽게 녹기 때문입니다. 쉽게 녹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끓는 점 때도 요런 비슷한 표 있었는데 자, 보면은 철이 1538도. 그러니까 아까 갈륨이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갈륨은 녹는 점이 30도래. 근데 지금 여기도 있네요. 갈륨 녹는 점 30도인데 철이 1500도. 사실 대부분의 금속이 녹는 점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 굴이나 철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광로 같은 데 넣어서 펄펄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갈륨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로서 금속인데도 액체 상태로 실온에서 존재할 수 있다. 수은 역시 금속인데 얘는 훨씬 녹는 점이 낮죠. 그래서 얘는 실온에서 무조건 이제 그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온도계 중에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이제 그 전자식 온도계인데 그런 거 말고 과학실에서 쓰는 그 빨간 물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계 있잖아요. 근데 그 빨간 물 올라가는 온도계도 있는데 그 안이 빨간색 물이 아니라 뭔가 회색이라고 말하면 좀 그 메탈, 그러니까 그 철 색깔 있잖아요. 완전 그 금속 색깔, 그런 회색깔의
그런 물로 채워진 게 있어. 그게 물이 아니라 이제 수은 액체인 겁니다. 그래서 수은 온도계라고도 하고요. 그죠? 자, 보면은 저번에 질소와 산소의 경우에는 저번에 질소 끓는 점 기억나요? 마이너스 196도? 자,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는 점이었단 말이야. 쭉 올라가다가 196도에서 일정해졌어. 근데 자, 요렇게 갈 텐데, 자, 여기서 녹는 점은 마이너스 210도인 거죠. 그러면 자, 요 사이에 14도 정도, 이 사이 14도 정도만 액체로, 여기 이 정도만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좀 이따 다시 보긴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질소는 주로 기체로 존재하죠. 왜냐면 우리는 주로 마이너스 196도보다 더 높은 온도의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마이너스 196도에서 마이너스 210도 사이에서만 오로지 액체로 존재하고 마이너스 210도부터는 쭉 고체 질소가 된다. 우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손소독제에 자주 쓴 에탄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14도의 그런 녹는 점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얼음 알거고, 팔미트산, 로르산. 자, 요거. 자, 로르산은 좀 이따 볼고, 이제 이 팔미트산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도 있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그죠? 만인의 적, 지방산, 이제 그죠?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활용할 때, 자,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아야 할 때, 자, 봐봐. 녹는 점이 높은 물질, 철이나 소금 같은 애들, 얘네들은 주로 고체로 존재하죠. 우리 실온에서. 즉, 액체가 되면 안 되는 애들인 거야. 녹으면 절대 안 되는 애들이 녹으면 절대 안 될 때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 예를 들면 비행기 엔진. 자, 우리가 자동차 엔진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지만 비행기 엔진은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이제 엔간한 금속이 녹을 염려가 있는 거죠. 엔진을 썼다가. 근데 티타늄이라는 녹는 점이 매우 높은 1725도. 아까 철은 얼마? 철은 아까 1500도 정도였는데 얘는 더 높은 거죠. 1700도. 그래서 보통 자동차 엔진에는 뭐 철을 쓰거나 철과 뭐 섞은 다른 금속을 섞은 그런 재질을 쓴다면 이제 이 비행기 경우에는 좀 비싼 금속인 티타늄을 써서 녹는 점이 높으니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는, 그래서 엔진을 좀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을 쓴다는 거죠. 반대로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언제 쓰겠어요?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녹는 점이 낮아야 될 때, 즉 녹아야 될 때, 녹아야 쓸 수 있을 때, 그쵸? 녹아야 쓸 수 있을 때, 잘 녹을 때. 예를 들면 이거죠. 이 글루건인데, 글루건. 여기 보면 이 글루건 위에 심이 이 안에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액체로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액체, 여기는 고체. 그러면 이 안에서 대충 70도 정도로 열을 올리는 건 쉬우니까,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그래서 쉽게 녹여가지고 얘를 뭘 붙일 때 사용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요? 전기화자기 때 화재 경보기가 어떤 메커니즘이었냐면 바이메탈, 뭐 구리와 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리가 녹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녹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진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드합금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화재 경보기, 이렇게 이용한 화재 경보기도 있다는 걸 한번 배워봅시다. 얘도 녹는 점이 낮은 걸 이용하는 예시야. 녹는 점이 낮은 걸. 즉 쉽게 녹아야 하는 거야. 미니하우스의 화재를 예방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우드 합금을 이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까요? 은색의 막대기가 물이 나오는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은색의 막대가 녹으면서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은색의 막대가 우드 합금이에요. 단단해 보이죠? 우드 합금은 몇백 도에서 녹는 금속들과는 달리 낮은 온도에서 녹는데요. 과연 녹는 점이 몇 도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우드 합금이 물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우드 합금이 녹아내립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렇다면 우드 합금의 녹는 점은 100도보다 낮다는 거겠죠? 우드 합금의 녹는 점은 60.5도입니다. 불에 쉽게 녹는 우드 합금의 성질을 이용해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기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불이 켜지는 걸까요? 전구에 연결된 스위치 장치를 살펴보면 구리판 사이에 우드 합금이 끼워져 있습니다. 스위치 장치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우드 합금이 녹으면서 구리판이 붓게 되고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녹는 점 60.5도, 불에 쉽게 녹는 금속. 우드 합금을 이용해 만들어본 경보기와 스프링클러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정리해보면 요렇게 우드 합금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드 합금. 그래서 화재 경보기 보면 전기 회로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경보기 요렇게 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여기 우드 합금 사이에 우드 합금 사이에 구리판이 있었죠. 이렇게 구리판. 여기 구리판. 자, 지금 얘가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구리판 때문에 지금 우드 합금이 구리판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구리판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로가 끊어져 있는 상태여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전류는 들어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막 화재가 나는 거죠. 화재가 나면 이 우드 합금이 녹죠. 61.5도라면, 그죠? 61.5도니까 사실 불이 직접 닿지 않아도 약간의 열기만 있어도 이제 우드 합금이 녹아서 이 구리판이 서로 붙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기 회로가 딱 연결이 되면서 화재 경보기가 웽 울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역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달려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입구를 우드 합금이 막고 있는 거죠. 우드 합금이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데 화재가 나서 우드 합금이 녹으면 물을 막고 있던 우드 합금이 녹으면서 이제 물 입구가 이렇게 딱 나오면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 낮은 우드 합금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 당연히 원래 금속 성질은 녹는 점이 높은데 우드 합금이 되면서 녹는 점이 더 낮아진 케이스겠죠. 우리 주변에서 녹는 점과 어느 점이 높거나 낮은 물질의 경우에 이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방복과 주방용기, 즉 불과 직접 닿는 애들, 녹으면 절대 안 되는 애들.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땜납과 퓨즈. 땜납은 뭐겠어? 땜납은 우리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땜납을 녹여가지고 이제 금속이나 혹은 이렇게 뭔가 벌어진 틈 사이를 메꿀 때 그 녹인 땜납을 이제 거기다가 뿌려 놓으면 금방 다시 굳어가지고 이렇게 붙는 형태죠. 퓨즈는 이제 과전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전류가 과하게 흐르게 되면은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어떻게 했어? 병렬로 가전기구를 여러 개 연결하다 보면
가전기구 자체가 저항이어서 저항이 점점 약해지죠. 저항이 약해지니까 전류는 엄청 세게 흐르잖아. 왜냐면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세기는 반비례하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전류가 완전 세게 흐르게 되고 따라서 과전류 때문에 이게 전선이 타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전선이 타버릴 때 이제 퓨즈가 쉽게 녹는 거죠.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녹으면 이제 전선이 끊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전기 회로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단지 정전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왜 막 이렇게 집안에서 그래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기 기구 중에 그러니까 되게 전력 많이 잡아먹는 애들 여러 개 연결해 놓으면 이제 이 퓨즈가 녹으면서 이제 정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옛날에는. 자, 이제 어는 점. 자, 옛날에 우리 끓는 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물과 아세톤을 끓여가지고 끓는 점 알아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어떤 물질인지 안 알려줘. 미지의 고체. 이 미지의 고체가 있는데 이 미지의 고체를 녹인 다음에 차차 굳혀보면서 어는 점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는 점이 몇 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어는 점 가지고 물질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자, 한번 실험 동영상 봅시다. 지금 얘들아 203쪽 위에를 보면 돼. 203쪽 위에. 소리가 안 나오네. 자, 소리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시험관에 스탠드 고정하고 있죠. 이 고체는 모르는 고체야, 우리가. 미지의 고체. 이 미지의 고체를 시험관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스탠드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에 이제 광합성 배울 때 이제 에탄올 물중탕 이거 배웠잖아요. 에탄올에 잎을 담아서 물중탕 해가지고 탈색한다 뭐 이런 내용 있었는데 얘도 역시 물에 중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온도계 역시 시험관에 이렇게 스탠드에 매달아가지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왜냐면 바닥이나 벽에 닿으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고체에만 닿도록 이제 온도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핫플레이트를 켜가지고 녹이는 거죠. 자, 다 녹아서 결국 액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실험이 시작되는 거야. 액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핫플레이트를 끄고 그 다음에 점점 굳혀가면서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지. 온도가 점점 식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럼 보자. 간단하죠, 실험은. 그래서 이렇게 물중탕을 해가지고 다 녹았을 때, 액체 상태일 때 이제 식히면서 온도를 측정해서 표에 기록해 본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사실은 선생님이 2학년 8반 들어가는데 5반 정도는 이 녹는 점, 어는 점 수업을 대면으로 저번 주에 직접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요거 표에다가 이거 써보고 그래프 그려보는 거 다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살짝 이렇게 영상 멈춘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좋겠죠? 우리 수행평가 지난 학기 때 요 그래프 그리는 걸로 나왔었잖아. 또 뭐 그래프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연습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44도, 여기 44도. 44도에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래프가. 자, 그러면 보자. 자, 지금 구간을 나눠야 돼.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구간을. 자, 지금 여기일 때는 액체야. 왜냐면 처음에 액체로 시작했잖아. 다 녹인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액체로 시작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일정하죠. 일정한 구간이 있으니까 얘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얘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어는 점이죠. 어는 점. 어는 점이 44도. 그리고 어는 점이 44도로 일정해.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에서 뭐 배웠죠? 혼합물은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즉 혼합물이었다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얘가 계속 줄어들어.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야 돼. 하지만 어는 점이 어는 점이 일정하니까 이 미지의 고체는 뭐야? 순물질이라는 거야. 순물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시 여기서 내려가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고체. 완전히 굳어가지고 고체가 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그래프도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자, 끓는 점과 어는 점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도 있어. 자, 굳히는 걸로 하자면 요렇게 순물질일 때죠. 당연히 이건 순물질일 때.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요렇게 구간을 나눠볼 수 있겠죠. 구간을 요렇게. 구간을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얘들아 중요한 거 한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뭔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두 군데 있네요. 그죠? 모든 순물질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과정을. 자, 근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체일 때 기체. 그 다음에 얘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여기가 어디죠? 끓는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여기가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체. 이런 식의 이거 거꾸로 뒤집어도 가열할 때는 또 이 반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좌우대칭해서 그릴 수 있어야겠죠? 이거 한번 그려놓고 끓는 점이랑 어는 점 합친 거야. 그죠? 우리 둘 다 배웠으니까 물질의 특성으로. 자, 그래서 어는 점은 44도다. 자, 그럼 202쪽 그림 5 아까 그 봤던 파란색 온도계 그림. 자, 거기에 이제 녹는 점이 쫙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모둠에서 실험한 물질 뭐야? 어는 점이 44도이네. 뭐야? 로르산이죠. 로르산. 자, 그러면 자, 만약 어떤 모둠 1에서는 어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이야. 다른 모둠에서는 3분이야. 그럼 왜 이게 다를까? 다르다면 왜 다를까를 설명해 보라는 거죠. 똑같은 로르산으로 실험을 했는데, 얘들아 이거 우리 끓는 점 뗐죠? 만약 물질이 똑같다면 끓는 점이나 어는 점 등 물질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 단지 걸리는 시간이 달랐어. 왜 달랐죠? 양이 달랐기 때문이지. 양이. 그래서 만약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어는 점은 같았겠지만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끓는 점이랑 지금 흐름 똑같아. 그죠? 자, 그럼 어는 점을 물질에 얘들아 이거 지금 프린트 7쪽 그죠? 프린트 7쪽에 다 있어요. 다 있는 내용이야. 지금 써야 돼요. 영상이라고 휘킹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나중에 결국 프린트 검사 중간고사 끝나면 다 할 거니까 지금 살짝 멈춘 다음에 빨리 쓰고 넘어가고 빨리 쓰고 넘어가고. 그리고 어차피 오늘 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는 점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냐? 맞죠? 왜냐하면 어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끓는 점 때도 이거 똑같은 말 있었다. 단지 얘가 끓는 점이었어. 여기 들어가는 말이 끓는 점이었어. 우리가 앞으로 물질의 특성, 여기 물질의 특성 있잖아요. 물질의 특성 오늘까지 해서 2개 배웠잖아요. 1. 끓는 점 2. 어는 점 녹는 점이라고도 하는 어는 점. 그리고 다음 이제 요번 주까지 해서 밀도를 끝내겠죠. 그 다음에 대면할 때 용해도도 배우겠죠. 그죠? 자, 여기에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밀도는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죠?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특성이다. 자, 203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8미트산 20g을 녹였더니 녹는 점 63도로 측정됐다. 이 물질 10g을 녹이면 몇 도에서 녹일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볼래요? 20g을 녹였더니 녹는 점이 63도로 측정되었다.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물질이 10g이면 당연히 63도겠죠. 똑같이 녹는 점은 똑같다. 단지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양이 적어졌으니까. 자,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도 얼지 않지만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언다. 두 물질의 어느 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줘. 얘들아 이거 헷갈린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설명할게. 녹는 점.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액체 상태인 거고 낮으면 고체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건 뭐야?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건 뭐야? 지금 예를 들어 녹는 점이 높아서 더 높다는 거는 냉장고가 예를 들어 빵도라고 쳐봅시다. 다시 쓸게. 냉장고가 0도야. 대충 하는 거야. 근데 만약 녹는 점이 4도야. 그러면 냉장고에서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냉장고에서는 고체죠. 냉장고에서 고체. 그죠? 냉장고에서 고체. 그죠? 고체죠. 근데 반대로 여전히 냉장고는 0도야. 근데 마이너스 2도가 녹는 점이야. 그러면 0도일 때 어떻겠어요? 액체겠죠. 자, 지금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도 액체래. 맞아? 그러면 녹는 점이 어때? 녹는 점이 낮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야. 이거 천재들도 아니고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도 안 오니까 뭔가 녹는 점이 낮나 보네. 바로바로 하려면 이런 연습이 여러 번 필요한 거야. 이게 왜 한 번에 안 될까? 나는 저 한 번에 되는 애도 있던데 나는 바본가 봐. 이렇게 이제 낙담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올리브유는 지금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고체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녹는 점이 얘는 높은 거잖아. 그지? 녹는 점이 높다. 그쵸? 두 물질의 어느 점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올리브의 어느 점이 참기름의 어느 점보다 높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차근차근 하면 돼.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면서 차근차근 하면 나중엔 자동으로 되는 거야.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 7, 8조 꼭 내고 안 내면 벌점 주니까 알죠? 벌점 주고 선생님 연락하고 귀찮잖아요. 여러분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그러니까 꼭 프린트 제 시간에 맞춰서 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